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6일 11시 정도 되었습니다. 아들 수학학원 마중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뎅과 회오리 감자를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지만 아마 학원을 갔다가 귀가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학원 다니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요. 힘내시고 힘들면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 질량 보존의 법칙.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질량 변하지 않는다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2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1단원에서는 화학 변화에 대해 배웠었죠. 물리변화와 화학 변화를 배웠었고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을 배웠는데요. 1단원에서 2단원은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규칙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가 기체에서의 규칙인 기체 반응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가로 2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었죠? 배열만 변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배열만 변한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반응하는 물질이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 생성 물질이 되잖아요. 그리고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종류와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개수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반응하기 전과 반응한 후에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배열만 달라질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배열만 달라진다라는 이야기.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메탄올이 산소와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하기 전에 탄소, 검은색은 탄소이고요. 그리고 붉은색은 산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가 됩니다. 그리고 반응 후에도 보니까 어떻죠?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있고 탄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는 변하지 않았죠? 반응하기 전에 탄소, 산소, 수소로 되어 있는데 반응이 일어난 후에도 산소, 수소, 탄소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개수도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는 모두 몇 개일까요? 검은색 2개가 되겠네요. 반응 후에도 모두 몇 개죠? 2개가 되겠습니다. 산소 붉은색이죠?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산소 모두 8개가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이죠. 반응한 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반응한 후에 산소 8개. 역시 개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습니다. 반응 전에 수소 8개가 있는데요. 반응 후에는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수소 8개.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메탄올이 산소와 만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화학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 반응 전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화학 반응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 3개 그리고 산소, 수소 OH로 되어 있고요. 이런 덩어리가 입자가 개수가 모두 몇 개죠? 2개. 자, 그리고 산소는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라고 했었죠. 입자, 분자, 개수 모두 몇 개죠? 3개. 자, 반응 후에 물,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되어 있는 물질이죠. 입자, 분자, 개수 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결합한 물질인데 입자, 분자, 개수 모두 몇 개죠? 2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량 보존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써줬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것인데요. 교과서에서 주어지는 실험 동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교과서에 있는 실험인데요. 교과서 오른쪽에 실험 결과에 대한 것을 첨부해 두었는데요. 교과서 26쪽 탐구활동에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6쪽이 되겠고요.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알아본 시험이었습니다. 두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앙금이 생기는 반응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이 되었는데 반응하기 전의 질량과 반응한 후의 질량이 같았고요.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반응하기 전의 질량과 반응한 후의 질량이 같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앙금이 생기는 반응이나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도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니까 보존이겠죠. 자, 그러면 질량 보존에 대한 것을 이론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에는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이 보존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면 특정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 물에 녹지 않은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원자나 이온의 배열만 달라질 뿐이다.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으므로 반응 전후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보존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쳤던 특정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난다라는 얘기는요.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좀 안 날 것 같아요. 양이온은 은이온이 되겠고요. 음이온은 염화이온이 되겠죠. 자, 그러면 AgCl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염화은이라고 하죠. 근데 염화은은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지 않습니다. 색깔은 흰색이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에서 앙금이 생기면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됐죠? 질량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뭐라고요? 배열만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앙금이 생겼고 그 실험에서 질량의 변화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었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의 중심은 질량 보존입니다. 혹시 궁금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적어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산 나트륨은 Na2CO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CaCl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은 탄산칼슘과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 탄산칼슘은 위에서 적어주었던 것처럼 염화은처럼 녹지 않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하면 무거워서 가라앉는다, 즉 앙금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탄산칼슘의 색깔도 흰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가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자, 연소 앞에서 한번 배웠었죠? 화학 변화이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만나는 것이다. 결합하는 것이다. 빛과 열을 낸다 라고 이야기해 줬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종이가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공기 중으로 날아간 만큼 질량이 감소한다. 그러나 날아간 기체의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에서는 기체가
날아가도록 둔다면 이것을 열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뚜껑을 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인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만큼의 질량이 감소하지만 뚜껑을 닫으면 닫힌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험에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실험에서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의 반응이었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조금 어려운데요.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를 반응시킨 실험이었었고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조금 빨리 적어 볼게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나트륨이 생깁니다. 많이 어려운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제 이름은 뭐라고요? 태우입니다. 얘네들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화학식을 이용해서 적으면요. NaHCO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초는 CH3COOH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잘 알고 있죠? CO2. 자, 그리고 물은 역시 잘 알고 있죠? H2O. 자, 아세탄 나트륨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요. CH3COO 나트륨 NA라고 적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 아세트산 나트륨 지금 낯선 단어들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다. 자, 그리고 식초는 아세트산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질량 보존에 대한 것이 중심 내용이고요. 화학 반응식을 배웠기 때문에 또는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적어 주었지만 핵심은 이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앙금이 생기는 경우에도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질량 보존. 왜?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뭐만 변한다고요? 배열만 변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기체가 발생할 때는 기체가 도망가도록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질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뚜껑을 닫았다라고 해서 닫힌 계에서 측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뚜껑을 열어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성되는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도망을 치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날아간 기체의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자면 나무의 연소나 양초의 연소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도망가지 않도록 한다면 뚜껑이 닫혀 있다면 질량은 보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막 쭉 했는데요. 네모 좀 치고 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는 것을 세 가지 경우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앙금이 생기는 경우에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를 제가 새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연소가 일어날 때, 탈 때, 산화될 때도 질량이 보존이 되는데요. 연소가 될 때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인 경우에도 질량이 보존되는데
이것이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연소가 되는데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주면 금속의 연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금속을 태웠을 때 이때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때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네모를 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본다면 가로 2번은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가 되겠고요. 가로 3번은 금속이 연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금 복잡해졌는데 질량이 보존되는 것 전체가 보이도록 조금 축소해 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는 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보는데 가로 1번은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얘기고요. 실험 영상에서는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의 반응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의 반응을 통해서 앙금이 생겼는데 질량이 보존되는 걸 보았고요. 두 번째 실험은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였었습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였었고 복잡한데 탄산수소 나트륨과 아세트산, 식초의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었을 때 질량이 보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더 크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연소, 금속의 연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강철, 솜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철이 연소하면 금속이 연소하면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철이 생성이 되는데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반응에 참여한 산소의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금속이죠. 구리 금속이겠죠. 예로 들었던 철도 금속, 구리도 금속, 마그네슘도 금속. 이런 금속의 연소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과 3번 조금 헷갈리고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아래쪽에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가로 2번은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뚜껑이 닫혀 있다면 실험 전과 실험 후에 발생한 기체가 외부로 도망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성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도망을 치니까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 3번에는 역시 연소이지만 뭐죠? 금속의 연소인 경우에는 금속이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반응하기 전에 금속에 요거를 제가 조금 잘 그리지 못하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얘가 강철 솜입니다. 강철 솜이 연소하면 재가 되겠죠. 타고 나니까. 자, 그런데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건데 이 산소는 어디에서 왔죠? 공기 중에서 왔죠? 그러면 금속이 연소한다라는 얘기는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얘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산소를 제외한다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종이를 태우면 산소와 결합을 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을 하는데 뚜껑이 닫혀 있다면 닫힌 반응이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닫힌 반응이라면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렸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으로 도망을 치기 때문에 질량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강철솜, 철이 잘 타지 않으니까 솜처럼 얇게 만든 걸 강철솜이라고 하는데요. 강철솜을 산소와 반응시키면 태우면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연소죠. 즉 금속의 연소인 경우에는 이 산소를 포함한 양을 반응 전후에 본다면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화학 반응 전후의 질량을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 봤던 것은 앙금이 생기는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앙금이 생기면 아래쪽으로 뭔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고 배열만 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연소에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에서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기체가 도망가지 않도록 뚜껑이 닫혀 있어야 된다. 닫힌 반응인 경우에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뚜껑이 열려 있다면 질량은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연소, 즉 금속의 연소에서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적었는데요. 교과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의 분해, 과산화수소 화학 반응식 할 때 한번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수소 2개, 산소 하나는 뭐라고요? 물이라고 이야기해 줬죠. 하지만 수소 2개에 산소가 하나가 더 많아서 2개가 된다면 이걸 우리는 과산화수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산소가 하나가 더 많았죠? 과라고 하는 건 지나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과식했다. 속도를 지나쳤다. 과속. 산소가 하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다고요? 다이소 1층 소독약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니면 상처가 났을 때 보건실에 갔을 때 발라주는 소독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독약을 상처 부위에 바르면 거품이 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 화학 반응식도 한번 적어볼게요. 수소 2개, 산소 2개, 입자, 분자, 개수 모두 몇 개죠? 2개 있습니다. 입자, 분자, 개수가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덩어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덩어리가 모두 몇 개? 2개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2개, 산소 하나인데
입자, 분자 계수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산소는 손꼭 잡고 다니는데 입자, 계수, 분자 모두 몇 개가 되겠죠?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화학 반응 전과 화학 반응 후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배열만 달라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질량이 보존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 수동약을 발랐을 때 거품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생성물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확인 문제 2문제 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17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석회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한 석회석과 묽은 염산의 질량을 합한 것과 같은 것은 석회석과 묽은 염산의 질량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생성 물질인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같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석회석은 CaCO3 탄산칼슘입니다. 자, 그리고 염산은 HCl이 되겠습니다. 개수, 입자수, 분자는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CaCl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 자, 이산화탄소 CO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 전과 화학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배열만 변한다. 그래서 질량이 보존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솜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토치에 불꽃 속에 넣어서 연소시켰다. 처음보다 질량이 증가한다. 그 까닭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림을 좀 그리다가 말았는데요. 강철솜입니다. 철은 잘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솜처럼 얇게 만든 건데요. 강철솜, 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O2. 연소한다라는 건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연소한다라는 얘기는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고 결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응 후에 시커멓게 변하겠죠. 탔으니까. 그러면 검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렇게 강철솜이 연소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는데요. 임의의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철이 10g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소가 2g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반응하기 전에 철의 질량은 10g이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산화철의 질량을 재보면 10g이 아니라 몇 g이 될까요? 12g이 됩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질량 보존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산소에 2g이 더해졌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학 반응 전의 철의 질량과 화학 반응 후에 철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철이 산소와 만나는 것이죠. 철의 입자, 계수, 분자는 4가 되고요. 산소는 입자, 분자, 계수가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화철은 F2O3가 되는데요. 입자, 분자, 계수는 2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화학 반응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식을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반응식이 아니라고 했었죠?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서두르게 왔는데 3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규칙에 대한 것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규칙. 항상 제목을 잘 봐두시라고 했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규칙을 배우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 배웠던 질량, 보존. 두 번째는요, 일정 성분 비의 법칙. 세 번째는요, 기체가 반응할 때 법칙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질량이 보존된다. 단지 뭐만 바뀐다고요? 배열만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세분해서 앙금이 생길 때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소가 일어날 때 기체가 생기는 연소에도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 단 뚜껑은 닫혀 있어야 되겠죠? 기체가 생기지 않는 연소, 금속의 연소에서도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 단 산소의 질량은 제외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진도가 나갈수록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전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내용을 계속 배우게 되는데 그 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 나온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들 힘내시고요. 밥 꼭 챙겨 먹고 힘들면 달달한 것도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